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러시아의 4.5세대 전투기 미그 35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비운의 전투기 미그 3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에는 참 많은 항공기 개발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52, 미그, 투폴레프, 일류신 등이 있습니다. 물론 2006년에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모든 개발국들을 한 대로 모아 PJSC 통합항공기 제작사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항공기들은 각자의 이름을 달고 있죠. 그럼 소련은 왜 이토록 많은 개발국을 만들었을까요? 미국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등 많은 군수회사가 있으니 개발국이 많은 건 딱히 이상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미국과 소련의 차이점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한번 진행하면 많은 회사의 많은 시제기를 바탕으로 전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항공기의 전투기는 F, 공격기는 A 등 용도에 맞게 제식 명칭을 붙여주죠. 그래서 각 회사들은 딱히 지정된 주력 분야가 없습니다. 각 회사는 사업에서 채택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투기를 개발하며 단지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경쟁을 통해 상대를 제치고 승리를 차지하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의 표본이죠. 반대로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은 미그와 수-52의 주력 분야를 나누는데요. 주로 나라가 정해준 항공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미그는 보통 적의 항공기를 막아낼 전투기를, 수-52는 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을 타격하기 위한 전투기를 맡았습니다. 즉 수-52의 포지션은 주력 전투기, 미그의 포지션은 방공 전투기 혹은 수-52를 지원하는 전투기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틀에 맞는 전투기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예외도 존재하긴 합니다. 여하튼 과거 소련이 강성하던 시절 소련은 지구의 하늘을 두고 미국과 끊임없이 경쟁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도그 파이팅에서는 소련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투기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꼬리를 물어가며 싸우는 공중전 측면에서 소련은 전투기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사일과 레이더가 발달했죠. 육안으로 적을 보기 전에 미사일로 적을 공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뛰어난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3세대의 시작을 알린 F4 팬텀 같은 경우에도 소련제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팬텀이 당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 분야에서 소련이 많이 약했죠. 미국은 정말이지 소련의 속도 모르고 앞으로 그저 치고 나갔습니다. 급기야 극한의 기동력을 보여주는 F-16을 개발하며 전투기 시장에서의 우위를 한 번 더 각인시켜줍니다. 마음이 급해진 소련은 이를 따라가기 위해 회심의 전투기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바로 F-16의 대항마인 미그-29입니다. 물론 두 기체를 단순 비교하면 미그-29가 체급이 더 크지만 두 기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포지션이 비슷해서 보통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미그-29의 첫 등장은 서방 국가들에게 사뭇 충격이었는데 소련이 생각보다 전투기를 잘 만든 것에 놀라게 되죠. 물론 이것은 소련제 무기의 비밀이 까발려지기 전까지였는데요. 원래 소련의 무기들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무기의 외형과 기동하는 모습만 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었기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거품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동독이 무너지며 동독에 배치했던 다량의 소련제 무기가 서방 세계로 넘어가고 또 이런저런 실전에서 소련제 무기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제 전차인 T-72는 걸프전에서 그간의 거품이 다 꺼지는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상대로 처참하다 못해 그냥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걸프전 73 이스팅 전투에서 M1 9대로 이라크 전차 80대를 격파해버리기도 했죠. 물론 T-72가 약했다기보단 미국제 전차가 너무 강력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소련은 가뜩이나 미국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품이 꺼지고 나니 무기도 잘 안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해체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그냥 답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비싼 돈 들여 만든 전투기를 안 팔 수도 없으니 미그-29를 미그-33, 미그-29M 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미그-29의 내부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는데요. 그렇게 개량한 미그기 중 가장 강력한 4.5세대 전투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미그-35입니다.
합니다. 2007년에 첫 비행을 마쳤으며 나토에서는 미그 35를 풀크럼 F라고 부릅니다. 미그 35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7.3m이며 중량은 11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1명이 탑승하는 단저형과 2명이 탑승하는 복저형이 있죠. 최고 속도는 마하 2.25에 달하며 최대 6,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한정과 9개의 하드포인트에 6.5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로켓과 대공, 대지, 대함 미사일, 그리고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터보팬 엔진을 2개 장착합니다. 미그 35는 미그 29를 기반으로 개량을 거친 전투기인데요. 따라서 외형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개량을 한 건데 아예 변화가 없진 않겠죠. 날개의 크기가 조금 커지고 디자인이 비행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그 29 자체도 원래 외형이 참 괜찮아서 이 정도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내부 장비는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요. 기존의 미그 29의 거품이 드러난 것도 바로 내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장비가 중요하다는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는 외형만 본다면 누가 봐도 5세대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5세대로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체 외형이 아무리 스텔스를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라 한들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나 항전 장비가 받쳐주지 못하면 좋은 전투기라고 평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4세대에서 4.5세대로 넘어가는 전투기를 설명하는데 5세대를 바라보고 4.5세대로 만든 보라매로 빗대는 것이 올바른 예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투기에서 내부 장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하튼 러시아는 전투기 외형은 정말 잘 만들지만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는 영 소질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그 29를 개량할 땐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미그 35에 탑재된 레이더는 러시아판 에이사라는 주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작은 송수신 모듈이 수천 개가 붙은 현존하는 러시아의 가장 뛰어난 레이더이죠.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항공 목표물 기준 160km, 해상 목표물은 300km까지이며 3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그중 6개의 목표물과 교전이 가능합니다. 엔진은 RD33MK 터보팬 엔진으로 기존의 미그 29보다 10%의 추력을 높였으며 기체 자체의 연료 탑재량도 늘리고 보조 연료 탱크를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넓은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와 심장인 엔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무장을 살펴볼 차례이죠. 미그 35는 아주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9개의 하드포인트에 6.5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데 먼저 기본 무장으로 30mm GSH-301 기관포를 한문 장착합니다. 그리고 적의 항공기를 요격할 R-73, 77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사용하죠. 여기서 R-77과 같은 경우에는 적의 항공기를 최대 110km 밖에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그 35의 무장만 바꿔 끼면 대지와 대함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KH-25, 29, 38 대지 미사일과 KH-31 대함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머리 위에서 발사하거나 떨어뜨리는 로켓과 폭탄도 탑재할 수 있죠. 한마디로 대공, 대지, 대함, 공격 임무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미그 35는 비운의 전투기라고 했죠. 시기를 참 잘못 탔는데요. 미그 35의 모체가 되는 전투기인 미그 29는 냉전 막바지에 자유세계의 손으로 넘어가 거품이 다 꺼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갈수록 기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미그 35도 겨우 F-16에게 비빌 정도였고 소련의 주력 전투기였던 수호이 35 또한 F-15와 비교되는 수준인데 미국은 무슨 F-22 같은 괴물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거기다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며 각국은 군비를 파격적으로 줄였는데요. 그럼 서방 국가들이 운용하던 많은 질 좋은 무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으로 풀리겠죠. 미그 35는 서방 전투기들과 비교해 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투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소련은 이집트와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많은 나라에 열심히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직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프랑스의 라팔과 함께 미그 35의 최종 선정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대신 미그 29M을 수출했습니다. 미그 29M을 개량해서
미국에서 만든 버전이 미그 35인데 이전 버전에게 밀린 것이죠. 현재 미그 35는 러시아 공군만이 14기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수호이 57 팍파와 같은 신형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 미그 35의 앞날은 참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잘못한 러시아의 전투기 미그 35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